안녕 못하시죠? 머니볼의 문화일보 야구 기자 정세영입니다. 참담하고 답답한 심정으로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대만전에서 참패를 당한 항저우 아시안게임 야구 대표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국 야구가 항저우 아시안게임 B조 조별리그 2차전에서 대만에 0대4로 졌습니다. 제 옆에 보시는 게 오늘 패배를 다룬 문화일보 기사인데요. 0대4 패배,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대만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준 높은 야구 내야지는 탄탄했고요. 투수들의 공도 빨랐습니다. 우리 대표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만 대표팀에 대한 설명인데요. 대만 야구 참 잘했습니다. 반면 우리 대표팀 실망스러웠죠. 만 25세 이하 프로 선수들로 팀을 꾸렸다고 해도 10개 구단에서 주전급으로 활약 중인 선수들이 모인 대표팀입니다. 하지만 10월 2일 대만을 상대로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완패를 당했습니다. 저는 이번 대회에 출장을 가지 않았고요. 다른 후배 기자가 저희 회사에서 갔는데 오늘 경기 몇몇 야구인과 톡을 하면서 이렇게 계속 지켜봤는데 지금 많은 기사들이 항저우 참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참사는 맞죠. 예, 프로 선수들이 나간 경기에서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졌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참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실력에서 졌습니다. 한 야구인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사가 아닌 게 더 문제다라고요. 이번 대만전을 크게 정리를 하면요. 투수 5명이 8이닝 4실점 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았는데 물론 고우석 선수의 부진은 조금 아쉽습니다. 예. 결국 문제는 방망이였습니다. 대만 마운드를 상대로 뽑아낸 안타수가 총 6개. 그런데 편중됐죠. 롯데 윤동희 선수 오늘 정말 잘했습니다. 3개의 안타를 몰아쳤고 SSG의 주전 중견수 최지훈 선수도 2개를 쳤습니다. 노시안 선수도 홈런을 때리진 못했지만 펜스 근처로 대형 2루타 타구를 하나 날렸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6명의 타자가 안타를 한 개도 치지 못했습니다. 물론 기회가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1회부터 5회까지 전부 대표팀은 출루에 성공했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아쉬웠던 장면 8회 초 2사 2루 찬스에서 역시 후속타가 없었죠. 전날 이제 홍콩과 경기가 있었는데 요때도 1회와 7회까지 1회부터 7회까지 예, 타선이 참 무기력했는데 그 모습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자, 대만의 선발 투수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 WA에서 뛰는 린 위민 선수. 제가 머니볼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선수였습니다. 우리나라와의 경기에서 선발 투수로 등판이 유력했고요. 6이닝 4안타 6탈삼진 무실점의 완벽투를 선보였습니다. 자, 우리 타자들 변화구의 엉성한 스윙, 그렇다고 속구에 대한 대처도 좋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많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느 쪽으로도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고요. 정규리그 중에 소집된 타자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타이밍이 늦었습니다. 당연히 정타 생산은 불가능했습니다. 자, 오늘 오심이 있었죠. 2회 초 김성윤 선수의 번트 타고 헤드퍼스트 슬라이딩이 들어갔고 이게 더 빨라 보였는데 심판은 아웃을 전환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비디오 판독이 없습니다. 예. 대만전 주심 스트라이크 존도 들쑥날쑥했죠. 하지만 문제는요, 이게 다 졌습니다. 예. 이런 게 다 핑계밖에 되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이런 공격력으로 아시안게임 4연패, 금메달을 노리는 것은 무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대만전 패배를 보면서 2가지 포인트를 지적하고 싶은데요. 먼저 저는 앞선 방송에서 현재 대표팀 구성에 상당히 쓴소리를 했습니다. 경험 부족한 포수, 우타자 부족, 그리고 세대교체라는 컨셉의 중심타자 육성이 빠져있는 것 같다. 예, 이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 같다라는 지적을 했었습니다. 저번에 지적했던 점과 연결해서 아쉬운 부분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겠습니다. 먼저 우타자 부족, 이번 대표팀을 두고 좌타자 비율이 너무 과도하게 높다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이번 대만전에서 노시환, 윤동희, 김영준 선수를 제외한 선발 야수 6명이 모두 좌타자였습니다. 분명히 장완 리니민 선수는 우리나라와의 경기에 선발로 예상이 됐던 선수입니다. 유중일 감독도 전날 대만전을 앞두고 리니민이 나올 걸로 예상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그런데 타선에 큰 변화를 주긴 어려웠죠. 우타자가 없었습니다. 애초 대표팀 자원이 좌타자 중심, 우타자 자원이 한정적이었기 때문인데요. 자, 물론 이 KBO 리그는 우타 기근이 몇 년간 최근 동안 계속 한국 야구의 고민으로 남아있죠. 그런데요, 제 생각은 다릅니다. 무조건 안 된다고 할 게 아니라 최상의 조합을 좀 찾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상대가 자완 린 위민 선수를 이면 대표팀에 합류시킬 가능성이 높았고, 이에 대한 이 전력 분석까지 마쳤던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타자를 더 뽑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 선발 기술위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대회가 1년 연기되면서 이번 전력 강화위원회에서는 제가 빠졌는데요. 1년 전 기술위원회에서는 이런 극단적인 선수 구성은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물론 1년 전 이야기라 지금하고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기술위원회가 생각했던 구성과 이번 대표팀의 구성은 상당히 매우 많이 차이가 납니다. 두 번째, 경험 부족 포수. 자, 투수들이 경험이 부족한 선수들이 많습니다. 국제대회가요. 포수라도 경험이 있어서 이런 투수들을 이끌어줘야 되는데 투수들보다 더 헤맬 것 같다가 이제 제가 지난 방송에서 했던 말인데, 오늘 김영준 선수 수비가 조금 아쉬웠습니다. 4회 말 2사 1-3루에서 문동주 선수의 변화구가 좀 바운드가 됐는데 포수가 좀 쉽게 막을 수 있는 이 공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해설위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좀 아쉽다라고 했고요. 요게 크게 튀면서 이제 뒤로 빠지면서 추가 실점이 됐죠. 자, 노련한 포수가 저 자리에 있었다고 생각하면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분명히 이번 대표팀에는요 와일드 카드가 있습니다. 투수 와일드 카드에 그렇다 치더라도 최원준 선수를 와일드 카드로 이제 대표팀에 선발을 했는데, 작년 이제 기술위원회 생각은 와일드카드는 우리가 지금 30대 이전 투수, 이하의 포수 중에 주전 포수가 많이 없기 때문에 와일드카드는 무조건 포수를 써야 한다는 게 논리였는데요. 지금은 그렇지 않았죠. 1군 경험이 좀 부족한 포수, 그리고 올해 신인 포수가 대표팀에 합류를 했습니다. 자, 오늘 패배로 대표팀은 1승 1패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이번 패배로 금메달 도전이 좌절된 건 아닙니다. 희망도 발견했습니다. 문동주 선수 오늘 실점은 있었지만 저는 국제대회 데뷔전에 나서 문동주 선수의 오늘 투구 괜찮은 투구를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롯데 윤동희 선수 박수 보내고 싶습니다. 맹활약했습니다. 잘 쳤습니다. 대표팀 톱차로 이제 앞으로 중용될 것으로 보이는 SSG의 최지훈 선수 여전히 국제대회에서 경쟁력이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번 대회는 4개국씩 2개조로 나뉘어서 풀리그를 치러지고요. 각 조상이 2개 팀이 슈퍼라운드에 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슈퍼라운드를 치르고 금메달 결정전과 동메달 결정전이 이어지는데요. 문제는 이 슈퍼라운드에서도 조별리그 전적을 그대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A조 1, 2가 아마 일본과 중국이 될 텐데요. 한 수 아래 중국인 우리가 쉽게 꺾는다고 보여준다고 해도 오늘 이런 물방망이 타선을 감안하면 일본을 잡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일본은 합숙 훈련을 꽤 많이 했고요. 마운드 자체가 오늘 대만급이라는 평가가 기술위원 그리고 전력 분석들의 평가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일본전에 패하면 결승 진출은 어려워진다고 봅니다. 4연패 도전이 끝나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야구 대표팀 3일 오후 1시 태국과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를 치르는데 태국은요 그냥 이기는 상대죠. 대만에 1대11로 졌고 홍콩에 0대8로 패했는데요. 2승 1패로 이제 우리가 슈퍼라운드에 진출을 하고 일본, 중국 상대로 경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결과적으로 일본과 중국전은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이런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게 참 제가 답답합니다. 그리고 참 무기력하다, 이런 느낌도 받는데요. 제가 지난 3월 WBC 도쿄 현장에서 직접 취재를 했었고 당시 참 상당히 참담한 심정으로 귀국했었는데요. 그 1라운드 충격이 다시 가시기도 전에 한국 야구가 또 수모를 당하는 것 같아서 아쉽기만 합니다. 자, 남은 대회에서 한국 야구 대표팀 제발 선전을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대표팀 경기, 뭐 태국전은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 슈퍼라운드 경기나 이런 경기에서는 리뷰 방송을 계속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사 이야기만 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한번 지켜보시죠. 저는 문화일보 야구 기자 정세영이었고요.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